매주 월요일에는 증권팀 기자들과 함께 주간 증시 전망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소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식시장 흐름 어땠습니까? 네, 일단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두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다만 0.49% 오르며 상승 출발한 코스피가 오후에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0.66% 상승 마감한 것과 달리 코스닥은 0.82% 상승 출발했지만 오후에 약간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0.52%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네. 일단은 어느 정도의 움직임은 있었고요. 양 시장 모두 상승 마감하는 좀 기분은 좋은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주는 기본적으로는 미국발 이슈 두 가지를 집중해야 되는데요. 먼저 오는 22일 지난 7월에 금리 인하를 했던 배경 그리고 연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지를 확인할 수 있는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22일부터 24일까지는 잭슨홀 미팅이라는 것이 열리는데요. 통화정책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는 오는 23일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14일이죠. 2007년 2월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 국채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심해졌던 상황에서 나오는 제롬 파월 의장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입을 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정리가 됐고요. 이 외에도 주목할 사안들이 또 있나요? 네, 미국 이슈 외에는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주요 경제 지표입니다. 오늘 발표된 일본의 수출입 지표 외에도 한국의 7월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미국과 유로존의 8월 마켓 제조업 서비스와 PMI 예비치 등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소미아 연장인데요.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 오는 24일이 지소미아 연장을 결정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지소미아가 한일 관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주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홍콩,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같은 세계 각국의 정치적인 불안정입니다. 정치적인 불안정이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주고 이 글로벌 증시의 불안정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인 이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 부분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물 지표 봐야 되고요. 국내외 정치 현안들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증시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한데 예측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슈가 워낙 많아서 변동성도 많기 때문에 증권업계도 굉장히 다양하게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망치를 내놓은 증권사 중에 가장 보수적인 수치를 제시한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이번 주 코스피 밴드를 1880에서 1960선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대로 가장 시장을 우호적으로 봤던 KF투자증권의 경우 1910에서 1970선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이 밖에 NH투자증권은 1890에서 1980, 하나금융투자는 1900에서 1950, 이베스트투자증권은 1900에서 1980으로 밴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이번 주는 1900 중반대에서 지표가 머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금일이 1940포인트 전후였으니까 크게 변동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전략으로 투자에 임하는 것들이 그나마 괜찮을까요? 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에서는 여전히 방어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주가가 덜 빠지는 종목을 바스켓으로 구성해서 수익률을 보존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한대원 SK증권 연구원 역시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하다면서도 불확실한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배당주, 증권업종 그리고 중국 관련주들을 대안으로 꼽았습니다. 네, 전략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시장 이슈들에 좀 관심을 갖고 언제나 말씀드렸듯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이소연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